안녕하세요. 딸내 아드나노 약초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 텃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봄나무를 찾아보았어요. 그것이 텃밭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망초대입니다. 요 옆에 마침 뭐가 있냐면요,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가지순박입니다. 가지순박이 같이 있죠? 여기도 가지순박이 있네요. 사실 가지순박이는 이렇게 상세히 보면 잘 보이는데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여요. 저도 가지순박이를 본 건 아니고 망초대를 찍으려고 카메라 세팅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인 거죠. 가지순박이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봄나물이 아니에요. 사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주변에 찾아보게 되면 엄청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가지순박이는 좀 흔한 편이에요. 개망초입니다. 개망초는 아마 우리에게 매우 낯익은 풀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거 기와식물이에요. 개망초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식물이에요. 망초대 나물이라고도 하고 망초나물이라고도 부르죠. 도시 주변 비터나 휴경 중인 밭에 큰 무리지어 살고 있어요. 망초나무는 뿌리를 사용하지 않고 위에 잎만 잘라서 사용합니다. 뿌리가 식용이 불가능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개망초하고 망초하고 식물이 조금 달라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망초나물이라고 합니다. 이 망초대 나물은 좀 흔하기 때문에 살짝 데쳐갖고 건조한 다음에 주로 묵나물을 많이 만들어요. 바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은 좋아요. 이 개망초는 고라니가 엄청 좋아하더군요. 요즘 계속 내려와갖고 개망초만 뜯어먹어요. 딴 건 안 뜯어먹어요. 나물은 흔한 편이지만 제가 이거 묵나물 해서 먹어보니까 흔한 나물 치고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망초대를 캐기 전에 옆에 가지순박이가 있어갖고 요거 먼저 캐서 보여드리고서 캘게요. 가지순박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또 캐볼게요. 망초대 옆에서 가지순박이가 2개 나왔어요. 가지순박이는 살짝 데쳐갖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먹으면 쌉싸름한 게 맛이 참 좋아요. 망초대 옆에서 가지순박이 발견되는 바람에 자꾸 가지순박이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네요. 망초대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망초대 뿌리는 식용하는 건 아니지만 뿌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싶으라는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실뿌리로 돼 있어요. 나물로 섭취할 때는 여기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 꽃 모양이 마치 계란 프라이를 해놓은 것처럼 보여갖고 계란꽃이라고도 불러요. 민들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토종민들레가 있고 기와식물인 서양민들레가 있어요. 토종은 흰꽃이 피고 서양민들레는 노란꽃이 핀다고들 하죠. 그러나 서양민들레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나물로 먹는데 그런 걸 굳이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민들레는 어린 잎을 나물로 무쳐 먹거나 김치를 담아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깨끗이 세척해서 쌈으로 해서 먹어요. 민들레는 칼로 자르기 전에 호미로 약간 여기를 파준 다음에 자르는 게 더 좋아요. 잎과 뿌리가 닿는 곳이 좀 깊은 편이에요. 민들레는 요즘 이제 많이 커갖고 집 주변에 흔하게 보이고 있어요. 민들레는 우에 부위만 쌈을 싸 먹는 거니까 칼로다 이렇게 자르면 돼요. 칼을 좀 깊이 놔야 돼요. 겉을 자르게 되면 뿌리 우에가 바로 잘리지 않아요. 뿌리를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뿌리가 있으면 씻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칼로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식용하면 됩니다. 쓴박입니다. 요것도 이게 가세쓴박인데 요 정도 크기면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가세쓴박이는 잎사귀를 볼 때 별로 커 보이지 않는데 뿌리를 막상 캐보면 뿌리는 푸짐한 편입니다. 요건 지친개고요. 쓴박이는 뿌리채 먹는 거니까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그냥 대충 파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깊이 파줘야 돼요. 뿌리를 먹는 거니까요.
보세요. 뿌리가 겉에 잎사귀에 비해서 굉장히 실하잖아요. 가세 쓴박이 정도면 큰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제 집 주변에는 가세 쓴박이 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요거 그냥 살짝 데쳐갖고 쓴 나물이지만 울굴 필요는 없어요. 나물로 무쳐 먹을 때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쓴박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세 쓴박이는 이렇게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면 풀처럼 생겨갖고 이 정도 양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캐서 먹으면 한번 먹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캐볼게요. 이런 크기가 나물로 먹기 참 좋아요. 뿌리가 잘 뽑히는 편이기 때문에. 요새는 들판에 보약이 널려 있어요. 요거 지금 여기서만 캔 건데 상당히 많잖아요. 이 정도면요. 요런 거 참 데쳐갖고서 새콤달콤에 무쳐놓으면 참 맛이 좋아요. 저는 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울구지 않고서 바로 무쳐서 먹어요. 요즘도 냉이가 아직 작은 게 있어요.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냉이는 캐다가 아직 된장국을 끓여 먹어도 되죠. 무쳐 먹어도 되는데 요건 조금 작기 때문에 무쳐 먹는 냉이는 이거보다 큰 냉이들이 지금 많아요. 이 냉이는 굳이 뿌리를 캘 필요는 없는데 한번 캐보겠어요. 이렇게 조금 캔 다음에 바로 당겨버리세요. 그냥. 저는 주로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작은 냉이를 소개했는데 요즘 올라오는 냉이를 갖다가 풀냉이라고 합니다. 이런 풀냉이는 주로 이제 나물로 무쳐 먹어요. 냉이를 채취할 때 뿌리까지 캐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살짝 당겨서 그냥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캐셔도 돼요.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요즘 밖에 냉이 캐러 나와보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풀냉이도 있지만 아직 작은 냉이들도 아직 많이 있어요. 큰 풀냉이는 그냥 뿌리채 같이 무쳐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시기는 냉이가 지금 잘 보여요. 어디에 하나 가도 다 있어요. 냉이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같이 꽃이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이가 꽃이 피기 시작해도 주변에 작은 냉이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춘곤증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꽃말입니다. 꽃말이는 다른 나물보다 조금 작은 편이라서 조금 상세히 봐야 돼요. 그건 역시 나물로 무쳐 먹는 거니까 뿌리까지 채취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칼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꽃말이가 식용을 할 수 있는 나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흔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잡초지요. 꽃말이는 잔냉이라고도 해요. 삶아서 국에 넣거나 나물죽도 가능하고 어린 순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고 튀김을 해 먹으면 맛이 좋아요. 약간 매우면서 쓴맛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쳐서 찬물에 맛이 순해질 때까지 우려준 다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쑥입니다. 조금 더 크면 채취하긴 좋지만 지금이 맛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어릴 때 쑥버무리를 해서 많이 먹었어요. 옛날부터 쑥을 어린 쑥을 나물이나 떡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칼을 넣어갖고 이렇게 조금 깊이 넣어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쑥은 참 이게 뜨는데 참 인내력이 필요해요. 사실 이것도 제 적은 양은 아닌데 좀 시간이 걸리죠. 이 정도가 해먹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걸 채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쑥버무리 다 좋아할 겁니다. 이때가 참 맛있을 때예요. 잠깐이지만 조금만 뜯으면 먹을 양을 충분히 뜯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층계나 황새냉이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애기똥풀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요걸 딱 뜯으면 알 수 있어요. 애기똥 같다 해서 애기똥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를 채취하다 이런 걸 만나면 조금 긴가민가하면 한 번씩 뜯어보세요. 말랭이입니다. 어린 시금치같이 탐스럽게 보이죠? 노란빛을 띠면서 매끈하면서 냉이 이박으로 조금 닮지 않았어요. 말랭이도 귀화식물이라고 하네요. 이제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식물로 어린 순을 봄에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말랭이는 요즘 어린 순을 채취해서
끓는 물에 파릇하게 살짝 데쳐야 됩니다. 반나절 정도 찬물에 담갔다가 나물로 무쳐 먹어요. 달큰하면서 약간 쓴맛도 갖추고 있고 거북스럽기보다는 대려 입맛을 돋는 맛입니다. 우회 전처만 먹는 겁니다. 요건 채취할 때 칼을 넣어갖고 요렇게 자르세요. 요건 이제 이렇게 다 떼어내고 말랭이는 뿌리는 안 쓰니까 이렇게 칼로 잘라주세요. 말랭이는 냉이하고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우에서 보면 냉이 느낌은 전혀 안 나는데 밑에서 보게 되면 냉이 잎처럼 약간의 결각이 있죠. 여기 보면 말랭이가 있죠. 요건 이제 냉이고 꽃다지고 요건 또 냉이고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를 채취할 때는 장갑을 껴야지 돼요. 칼을 깊숙이 집어넣어 갖고 밑에 뿌리 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가시 때문에 자르긴 나쁘지만 이렇게 장갑 끼고 들어 올리면 됩니다. 아래 뿌리 있는 거는 다 잘라줘야 돼요. 엉겅퀴는 산이나 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풀로서 봄철 어린 술을 나물로 먹습니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말려두었다가 나물밥이나 엉겅퀴 나물 무침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어린 것도 있어요. 크기가 딱 좋을 때인데 뭐 크기가 조금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엉겅퀴를 목나물을 만들어서 밥을 해 먹는 이유는 곤돌의 나물도 엉겅퀴와 비슷한 나물입니다. 엉겅퀴는 비탈진 밭 언덕에 주로 있어요. 저는 항상 엉겅퀴를 이곳에 와서 채취해 갑니다. 엉겅퀴는 일반 들판보다도 약간 산이 있는 밭 언덕 같은 데 있어요. 맛이 좋은 나물에 속합니다. 곤무배추입니다. 곤무배추는 약재로는 많이 쓰는데 고수처럼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어 갖고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좋아하는 편이고 요거는 이제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딱 갈리는 나물입니다. 고수같이 그런 향이 나는 걸 못 먹는 분들은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걸 밭에다 키웠을 경우는 겉절이 해도 먹을 만한데 이 자연산으로 한 거는 너무 저한테도 쓰더라고요. 벌금자리, 벌금다지라고도 하고 벼룩나물, 나락나물이라고도 부르더군요. 요 나물은요 3월 하순 짧은 기간 동안 맛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한 미각의 초급나물이에요. 어릴 때는 별꽃과 벼룩자리 등 비슷한 식물이 많아 막상 들판에 찾으러 나가면 긴가민가 헷갈리는 나물입니다. 벌금자리는 습기가 좀 있는 반그늘 같은 데 좀 있더라고요. 약간의 흙냄새와 봄의 향기를 지니고 있어요. 쌈으로도 먹을 수 있으며 물김치나 겉절이를 해 먹을 수 있어요.